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말도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과 차례로 깊이 있는 인터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후보 순서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레이스 본격화되면서 의원님은 잠을 줄여가면서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많은 일정 소화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어떤 일정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 부산에서 또 일정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 예. 오늘은 부산에 아침에는 핵무장 세미나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뵙고 있고요. 정치는 현장과 민심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 더 많은 당원, 가급적 더 많은 민심을 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면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왜 나경원 의원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맞서서 싸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이겨본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미 의회에서 저항할 것은 강하게 저항하고 또 협력할 것은 우리가 빠르게 협력하는 것을 이미 해봤습니다. 또 이번 당대표는 본인은 내려놓고 많은 대선 후보를 함께 갈 수 있는 당이 분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경원이 사실 그런 면에서 이미 싸워본 사람이다. 또 그리고 사심을 내려놓고 모든 후보들을 지금 대선보다 이 당을 먼저 튼튼하게 하는데 사심 없이 할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나경원이 적임자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재명을 실제 이긴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이긴 사람은. 네. 한 명은 지역구에서 패배했고 한 명은 선거를 지휘하면서 패배했고요. 저희 동네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 때 한 8번 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을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의원 조국 대표도 왔었고. 예, 자,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나 의원님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전폭적 지원 유세 뚫고 승리 거머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거치면서 지내면서 당시 민주당 상대로 이제 거칠게 맞붙었던 경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거를 어떻게 견인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너무나 위기라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너무 위기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의회 독재로 흘러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의원님은 지난 27일과 29일 지난달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전당대회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금은 개인보다 당이 우선이다. 소수 여당이니 힘을 모아라. 당정 관계도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이유랄까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당의 분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결국 친이 친박, 친박, 진박 이런 계파 갈등과 분열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힘을 합칠 때다. 108석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108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저는 당대표를 대선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당대표가 돼서는 저희가 큰 분열의 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의원님 뭐라 그랬냐면 당은 대선 플랫폼이자 조연이다. 대선이란 견지에서 봤을 때 당대표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선 나가고 싶은 분이 당대표를 가지게 되면 결국 이 당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대선 캠프화할 수 있다, 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이 공당으로서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대표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해서 묵묵하게 대선 후보들 많이 키워내고 또 대통령 성공시켜드리고 이런 조연 역할을 할 사람이 그것에 손들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요.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당의 뿌리기 때문에 찾으셨다. 이런 말씀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정체성이 확고하고 당정 관계 원활히 할 사람 나경원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사실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 당이 이제 뭐 늘 당을 개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저는 당 개혁의 출발이자 종점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튼튼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가 튼튼해야지 중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가 흔들려서는 이게 보수 정당인지 진보 정당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튼튼히 해서 뿌리가 깊어야지 정말 잎이 넓고 그다음에 그늘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보수가 그런 면에서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또 이 가치에 대한 무장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정당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당대회 초반 판세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1년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지만 의원님은 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도 막판에 가면 당원 지지가 뚜렷하게 몰릴 거다,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초반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그냥 지금은 이제 한 후보가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에는 나오지만 당원들은 두 번, 세 번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당대표가 어떤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말을 거쳐오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들이 모두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했는데 이걸 배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꼭 그거를 의미하기보다는요. 네.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저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잘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장은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정치 경험과 당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오셨으면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니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설득해 주시고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심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오시자마자 대통령과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모든 것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정치 상식으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역시 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지금 사실상 파탄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파탄은 결국은 앞으로 당대표의 덕목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원희룡 후보는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 소통 없다는 점 문제 삼으면서 배신의 정치는 결과적으로 모두를 공멸시킨다.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윤상현 후보도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후보님은 배신의 정치가 이제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다는 것 플러스 꼭 배신의 정치라기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당과 그 대통령실이 같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또 재집권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대표의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당이라는 것이 민심의 최전선에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하는 거는 옆에서 많이 정말 서포트를 하고
조금 민심과 거리가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을 전해야 되는데 네. 양쪽이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신뢰관계가 파탄이 됐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당정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네. 지금부터 차기 대통령 후보 1등이 당대표를 했을 경우에는 당과 이 정부가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새누리당 때 그런 모습을 또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물론 우리 당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지금 당대표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고 그 이후에 좀 대선 후보 레이스에 좀 나오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배신의 정치 공방이랄까요? 에서 공한증이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본래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좀 무서워한다 그런 건데 한자가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여하튼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한동훈 후보 측은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 반박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세 후보가 하는 게 지금 현재 네 후보 간에 벌어지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 뺄셈 정치다 이런 또 지적을 당 일각에서 하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너무 날서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또 행부장 세미나를 했는데요. 네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은데 또 이제 언론도 싸우는 게 재밌으니까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공한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 우려를 지적하는 거죠. 우려를. 네. 자, 저도 언론이 싸우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관련 질문 비슷한 질문 한 두세 개를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배신의 정치 논란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20년 이상 그렇게 가까웠고 서로 끌어주고 이랬는데 배신하냐. 이런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특검 정국, 탄핵 정국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어느 당대표가 과연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지킬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배신의 정치 논란을 얘기하려면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는 배신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적 또 실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혜병 특검을 우리 측 안을 내겠다고 할 때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이것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또 다른 특검 정국으로 몰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말에 하겠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치적 경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 예상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배신 여부 다 떠나서 이게 정치적 판단이 역시 이제 지금은 의회에서의 싸움이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뻔히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정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아직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그 민주당의 의도, 민주당의 술수에 말려들기 쉽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은 이미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해병대어 특검법 그거를 제안한 거를 좋은 의도에서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이 기회에 그냥 털고 지나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말려든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지금 벌써 민주당이 7월에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 그러잖아요. 한동훈 특검법 갖고 만약에 또 여론 높다고 받으면 그 다음 또 다른 특검 한다 그럴걸요. 끊임없는 특검 정국이 될 겁니다. 네. 배신의 정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배신의 정치 언급한 걸 두고 학폭의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됐다. 안타깝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님은 저는 잠재적 학폭 가해자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 이해는 될 듯 말 듯한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
보면 지금 학폭 얘기하시는데 제가 학폭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세게 그래서 이제 학폭 추방 운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파에 줄 서는 것도 줄 세우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원 후보는 좀 일부 친윤이 도와주는 것 같고요. 이제 한종훈 후보는 다음 대선 후보 1등이니까 또 일부 벌써 이제 거기 줄을 서요.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또 친한 그룹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양쪽 다 이제 잠재적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개파 정치들을 자꾸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우리가 연판장 같은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뭐 제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자꾸 잠재적 학폭을 하려는 사람들 지금 벌써 보이잖아요. 뭐 의원들 뭐 지지 성명 하지 말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네. 그런 데서부터 우리 이제 학폭 추방 운동 한마디로 우리가 개파 정책의 폐해를 걷어놨는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국민에게 줄 서는 정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 총선 결과 그 과정에서 또 보면은 그 여당이 신뢰를 주지 못했고요. 그 참패 원인이. 그다음에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막 과거에 좀 집착하다 보니까 미래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막 정치공학적인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민생 현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잘 먹고 살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당대표 후보들이 좀 더 제대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되시면 나는 이거부터 하겠다. 미래 비전이랄지 민생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집중하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물가 잡아야죠. 네. 물가 잡는 거 뭐 1, 2, 3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쪽에 일단은 집중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탄핵 국면, 특검 국면 이어질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특검 탄핵 국면 계속 앞으로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의원님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다 그런 부분이 살짝 한 줄 있었는데 여당이 필요한 건 원내 당대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실제로 원외 당대표가 대표직 수행에 그렇게 지장이 있나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 싸움이거든요. 국회 네. 안에서 국회를 기반으로 한 싸움들입니다. 뭐 무슨 탄핵 청원도 지금 청원 세몰이도 하고 있고 특검도 있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국회 싸움을 할 때 원내대표 혼자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결국 원내대표하고 협력하면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입장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전략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대표는 그럴 수 없다. 뭐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거를 앞둔 당대표가 아니라 지금은 평시입니다. 평시에 특히 민주당이 의회에서 숫자를 갖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인 사람이 당대표라는 것이 훨씬 더 이 투쟁에 있어서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님은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획을 이제 주최하시고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하면 북한 핵을 사실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 뭡니까? 국제 정세가 변했고요.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사실상 핵불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미국의 동의, 미국을 설득하는 핵무장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까 학폭 얘기 잠시 하셨는데 솔직히 지난 연판장 사태 고려하면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을 듯한데 대통령과 소통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대통령 팔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제가 자꾸 유선상이나 어떤 접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으나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큰 대의에 있어서는 뭐 그 대의를 잘 알고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제가 장애의 뭐 연판장 사건 때문에 파탄난 거 아니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연판장 끝나고 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당에 피해가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충분히 대통령을 설득할 만큼의 신뢰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뢰관계가 있다.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흔히들 수직적 당정관계 바람직하지 않고 수평적 당정관계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경원 후보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당정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 이걸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당정 동행이라 그랬는데요. 네. 우리가 수직 수평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당이고 또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당은 민심을 정말 잘 전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수직 수평 이런 표현보다는 대통령과 당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정 동행 관계 만들어가 됐습니다. 사자성어 당정 동행 말씀해 주셨고요. 2027년 대선 불출마 선언하셨지만 2026년 서울시장 선거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치는 또 상당히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가서 여러 가지를 보죠. 네. 자, 우리가 뭐 정치 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번에 당대표가 뽑히면 2년 뒤엔 지방선거가 있고요. 3년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방선거까지는 행사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이게 그 자기 임기를 채우면. 자. 네. 여튼 그런 정치 일정들이 지방선거니 대선이 쭉 있는데 정치인 나경원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의 최종 목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는 다른 후보자들 인터뷰도 연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